지금까지 너무 이제 사주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만 드렸으니까 그 사주에 관련된 썰도 좀 몇 개 풀어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역술과 이 종교에 관련된 썰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도 사실 정치권에서는 그 용산 집무실 관련해서 풍수 관련 논리도 많죠. 근데 과거에는 정말 진짜 역술 관련 분들이 정책에 정말 많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나라 하면 주로 이제 세 분을 꼽습니다. 그래서 자강 이석영, 그 다음에 도계 박재환, 그리고 재산 박재환 이렇게 세 분을 꼽는데요. 이 세 분에 대한 간략한 특징과 그리고 일화, 그리고 이 학파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역술계에서 활동하시는 뭐 유튜버 분들이나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전통적인 족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상태로 독학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저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술이라는 게 계보가 있고 역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 계속 연구 발전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자강 이석영 선생입니다. 자강 이석영 선생은 자강 학파를 만든 걸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도 자강 학파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자강 이석영 선생가 1대고 그리고 2대가 있고 지금 3대 선생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자강 학파는 이제 굉장히 이제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고 격국과 용신 그리고 통변에 굉장히 많은 이론들을 남긴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자강 이석영 선생께서 쓰신 책이 바로 사주 첩경이라는 책이에요. 사주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주고요. 첩경은 지름길의 한자어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MG식으로 풀어보면 사주 너도 할 수 있다. 사주의 지름길. 사주 만화책보다 읽기 쉽다. 뭐 이제 이런 이름이에요. 첩경이 지름길이니까요. 그런데 알라니드에서 보시면 6권입니다. 6권이에요. 총 2000쪽이 넘습니다. 지름길. 예, 지름길입니다. 역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엔 지름길이 없다. 다 공부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도계 박재환 선생님이십니다. 도계 박재환 선생님께서는 이제 정치권과 일화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주로 쓰신 책으로는 주저서는 명리요강이라는 책이 있고요. 도계 박재환 선생도 자강 이사경 선생님처럼 격국과 용신론에 굉장히 통변에 뛰어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준 걸로 유명합니다. 되게 유명한 일화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박재환 선생님께서 12.12 사태가 터지고 나서 신군부 세력에 사실상 반납치된 상황이 있었어요. 너가 사주를 잘 본다고 하니 여기 안가에 있으면서 그 신군부 주요 인사들의 사주를 좀 봐라 이렇게 거의 반 강제 납치식으로 오신 분인데 그때 이제 만세력을 안 들고 오신 겁니다.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로 된 만세력을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됐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역술인이라 하더라도 만세력이 없으면 뭐 사주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랴부랴 이제 제자 유충엽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있는 만세력 하나만 갖고 와라. 이제 이렇게 한 일화가 되게 유명하고요. 이제 김재규 선생한테 이제 풍표낙엽 차복전파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풍표낙엽은 이제 가을을 의미하는 거고 가을이 되면 차가 전복된다. 그래서 망한다 이제 이런 거라고 해석을 했죠. 처음에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이 차 조심을 굉장히 했다고 해요. 교통사고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차복전파의 차가 차지철이고 전이 전두환이었다는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계 박재환 선생님은 제자가 몇 명 있어요. 제자가 몇 명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박재환 선생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박재환 선생님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제 백영관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백영관 선생님이 쓰신 책이 사주 정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서울법대 출신의 검사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영관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필명이에요. 당시 이제 검사가 역술책을 쓴다는 게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필명을 써서 냈고요. 지금도 사주 정설이라는 책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학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백영관 선생님께서 워낙 이제 머리가 좋으시고 똑똑하셨던 분이고 정리에 굉장히 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있었던 그 역술 이론, 그다음에 한국에 있었던 당시의 역술 이론들을 굉장히 잘 종합을 해가지고 아주 간편하게 요약을 하신 책이 바로 사주 정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하나의 괄목할 만한 인물이 바로 재산 박재현 선생님이십니다. 재산 박재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통칭 AKA 부산의 박도사라고 불리셨습니다. 사진만 보셔도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영빨이 강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속칭 박도사라고 불렸고요.
물상명리학이라는 새로운 명리학을 만드신 걸로 유명합니다.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상명리학은 명리를 격국과 용신이라는 기본적인 틀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박재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제자를 두지 않은 걸로 유명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제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학파가 조금씩 이제 달라져서 이제 다른 어떤 분은 명상으로 넘어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다른 길로 넘어가신 분도 계시는데 이 물상명리학의 계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조금씩 언급해드리는 물상명리학도 재산 선생님에게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명한 일화가 이제 박태준 선생과 포스코 일화죠. 그 이제 우리가 철광왕 박태준이라고 하는 포항제철을 만드신 박태준 회장의 박재현 선생 일화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박태준 선생의 헬리콥터에 항상 옆자리에 타가지고 어느 곳에 공장을 지을지 이렇게 풍수적으로 찍고 다니셨던 일화. 그래서 포항제철의 위치가 박재현 선생님 손가락 위에서 탄생했다라는 일화는 지금도 역술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3대 역술인이 존재를 하고요. 지금도 이제 되게 유명하시고 이제 힙하신 역술인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분들의 족보를 잊고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노하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는 그리고 다른 일반 제야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역술계의 짬밥이 높다. 그리고 깊이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역술계 일화들이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서 조금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